신탁이 부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신탁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신탁을 만들어 놨으면 그 신탁대로 그냥 재산 분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일어날 수 있는 거가, 이 신탁이 없이 사망했었을 때는 시간이 기본 1, 2년, 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신탁을 활용한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분들 중에 가장 많은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저희 서울 사무소에 문의 오는 케이스들도 대부분 이 케이스가 많은데, 부동산 소유주가, 다시 말하면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미국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다 하더라도 살아남은 이제 유족들이 그래도 불편하고, 아까 상속법원 거친 게 너무 힘들죠. 트러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 시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남은 자녀분이나 모든 그 가족들이 한국에 계신다라고 하면 더욱더 이제 상속법원을 거쳐야 하는 게 이슈일 수밖에 없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용 플러스 항공 비용, 그리고 이게 트러스트를 없이 사망했을 때 프로베이트를 거치면 기간 자체가 1, 2년인데 그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본인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사례가 정말 너무 많거든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지금 200분 넘게 미국의 부동산을 구입하셨는데 대부분이 신탁 없이 LLC나 외국인 신분의 개인으로 미국의 집을 뭐 100만 불에서 뭐 비싸게는 800만 불까지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신탁 없이 개인 명의로 보유 중인 고객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갑자기 만약에 이분이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이 콘도가 미국 법원의 프로베이트 절차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베이션이 안 끝나고 그 과정 중에는 가족들이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어떻게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 생깁니다. 판매 이슈도 당연할 거고, 또 금융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고요. 특히 네. LLC 뭐 법인으로 갖고 계신 경우에는 법인 계좌들도 동결이 되고요. 이거는 신탁이 있었으면 그냥 바로 처리가 돼서 모든 업무들을 할 수 있는, 심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복잡해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미리미리 사전에 트러스트 하나만 잘 세워놨어도 이러한 불이의 불편함과 비용은 줄일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B씨인데요. B씨는 미국의 주택, 한국의 아파트와 예금 자산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B 고객이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국 자산도 계속 보유 중이셨거든요. 그런데 이럴 경우 미국 내 자산은 리빙 트러스트로 관리를 하면 되는데 한국 내 자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저희가 신탁에 아무리 한국 자산을 넣더라도 실제로 그게 효력을 발생할지는 미지수이고요. 거의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는 신탁 없이 그대로 이제 재산을 방치하게 되면 이게 한국과 미국 양쪽에, 양국의 이중과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근데 이게 재미나게도 한국과 일본이 상속세 이슈에서는 거의 탑이잖아요. 근데 일본과 미국은 이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이중과세 금지 조약을 맺어졌어요. 트리티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세는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 이슈에서의 조약이에요. 근데 한국과 미국은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요. 양쪽에 다 발생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한국의 40%, 미국의 40% 이렇게 80%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혹시 저희가 다루지 않은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마지막 사례는 C 고객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 10살 자녀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분에게 사고가 발생되면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자산을 바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왜 그래요?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닌 18세 이상이 될 때만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살짜리니까 8년 동안 누가 관리할지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조건을 넣냐면, 물론 내가 지금 당장 사망하는 건 아니나 혹시나 그럴 일이 있을 경우에 18세가 되기 전까지, 아니면 내 아이가 조금 아직은 책임감이 없다, 그러면 25, 21살 나이는 언제든지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인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 아이가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설정된 나이가 될 때까지 관리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주 젊은 부부분들도 많이 신탁을 만들러 오세요. 왜냐하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특히 두 분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비용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신탁의 일반적인 설립 비용 그리고 관리 비용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신탁의 비용은 어떤 신탁을 만드는지에 따라서 비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한 번 만들면 그 신탁을 가지고 계속 활용해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달리 변경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 만든 걸로 쭉 그대로 쓰실 수 있어서 처음 비용이 다 모든 비용이 되고요. 특히 유지하는 비용은 아주 자산가가 있어서 자산 운용을 위한 것들로 이용하거나 하시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유지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 고객들은 만약에 내가 신탁에 대해서 업데이트 받고 싶고 계좌에 관련해서 업데이트 받고 싶으면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 중이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보미언TV 보시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저희 회사 GFA의 고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 회사에 좀 제공해 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단 계속 강조하는 거는 꼭 재산을 미국의 부동산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탁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권고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이건 사실상은 전 지인들한테 맨날 말해요. 웬만한 보험보다 더 든든한 보험이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이 신탁을 계속 쓸 수 있으니 그리고 네.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GFA 고객분들께는 최근에 GFA 고객분들께 신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빨리 맞아요. 다른 고객들보다 더 빨리 완성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요.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신탁을 완성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저희가 신탁 설립 시 가이디언십도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룬 미국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신탁 설립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댓글에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박하연 변호사님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